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조금씩 옅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게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 그렇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 가족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작은 집이 있었고 남편이 출퇴근하던 낡은 자동차도 한 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늘 웃음이 끊이지 않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남편의 사고 소식과 함께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아직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아빠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해주시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안 재산이다. 저는 그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내가 계속 여기 살 이유가 있냐? 그 말은 마치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서류를 하나씩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집, 자동차, 그리고 남편이 물려받았던 종친산 지분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설마 아이들까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실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짐 싸라.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와 두 아들은 가방 몇 개만 챙겨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골목길에서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꼭 안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이후 저의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아빠 없는 집이라는 이유로 세상이 너무 잔인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둘째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집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등기우편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의 문서였습니다. 집 등기 서류였습니다. 제가 살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지. 그 집은 원래 내가 사는 게 맞다. 그때는 집안 어른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얼마나 원망하며 살았는지 그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다시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둘째는 운동선수가 되겠다며 매일 운동장을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다고. 모든 걸 빼앗긴 줄 알았던 그날이 어쩌면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하는 날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